누가 봐도 전성기 스타 신세경. 어느 날 그녀에게 찾아온 혼란. 지붕 뚫고 하이킥을 기점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갔던 배우 신세경. 네, 사람이 전속력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추고 싶어도 멈추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스케줄에 좀 끌려다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성취감이라던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일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삶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원형 무대 위에 서 있다면 이제 그 제가 서 있는 그 원형 무대를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제가 설 곳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경은 깊은 고민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시즌 오리지널 어나더 레코드. 첫 번째 이야기, 다시 만난 인연들. 그렇게 그녀는 정신없이 반쯤은 타의적으로 달려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만났던 인연을 다시 찾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곳은 서촌의 한 분위기 좋은 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아 진짜로요? 잘 지내셨죠? 저 어떻게 기억하세요 근데? 되게 수많은 손님 중에 네. 한 명이었을 텐데. 사실은 네. 가고 나신 다음에 네네. 그때 영nhập 자리에 제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아. 저는 이제 닮은 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와이프가. 세경 씨, 저 남자 누구죠? 네? 제가 몇 년 전에 친구랑 같이 도쿄에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근사하게 칵테일을 만들어 주시는 바텐더 분께서 한국 분이셔가지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울 텐더바에서 다시 뵐 수 있게 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메뉴 준비해 드릴게요. 네. 그때 먹었던 거, 네. 그때 마셨던 거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M30 레인이라는 칵테일. 그때 둘만의 대화를 가르며 등장하는 김종관 감독. 유이치 사카모토 씨한테 감독님 거기서 그렇게 등장하세요? 물을 드리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세 사람은 인연이 있었는데요. 네. 셋의 어떤 우연이 같이 있으니까. 넌 네. 얘기해라. 난 정리한다. 정리정 열매 능력자 신세계의 매드무비 모먼트. 사과의 의미로 신세경의 이세기 비주얼 모먼트도 보여드립니다. 아직도 정리 중이야.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며칠 날 가셨어요? 그때? 제가 2018년 6월 네. 2일. 저는 6월 4일 날 갔었더라고요. 저 최악의 하루에 나왔던 이화세류 배우하고. 네네네. 제가 뭐 이거 뭐예요? 그것도 레인이네요. 아. 신기하죠? 신기하다 진짜. 두 사람은 비슷한 날짜에 같은 칵테일까지 먹었군요.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닌 우연이지만 그들은 반가움을 교환합니다. 시시콜콜하게 메뉴를 추천받고 추천해주는 과정에서 그들은 더없이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듯 눈빛을 번뜩입니다. 절제된 동작. 시작해. 그렇게 완성된 칵테일. 거기에 씌이는 마지막 마무리 커팅 동작까지. 진짜 멋있어. 네, 제가 채신 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렘을 그득 안고 칵테일 심에 신경을 집중하는 세경. 아마도 설레는 우연이 만들어낸 인연들과 있는 이 시간이 칵테일 안에서 멋지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였나요?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결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 막 티가 나게 병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정말 막 높은 속도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기가 힘들잖아요. 회사를 옮기는 것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결심? 되게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하는 형태 자체가 그렇게 막 크게 달라진 건 아직은 없어서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 과정마다 사실 저한테는 다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어서 그 낯선 변화들을 좀 잘 견디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게 좀 숙제거든요. 저도 지금 숙제하고 과제처럼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울타리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자극을 받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꼈던 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 중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저는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어떤 누군가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다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다 각자 생각의 기준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나의 삶에 인사이트, 즉 영감을 주는 경우가 있죠. 세경은 두려웠지만 새로운 도전이었던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 거창한 목표를 갖고 시작한 건 사실 아니었는데 인터넷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어떤 따뜻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 그냥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드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코멘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은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 사실은 좀 겁이 나는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그녀는 그녀의 솔직한 마음인 두려움과 안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리의 즐거움은 쓸데없는 잡념들을 좀 잊게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맛있는 것만. 네. 사장님은 언제부터 식당, 레스토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탈리아를 너무 가고 싶었고 여행하는 중에 올리브 농장에서 네. 2주 정도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요리 공부를 한 걸 알아가지고 그럼 네. 밥은 네가 해라. 네. 그래서 내가 올리브를 따는 사람들한테 네. 2주 동안 밥을 해주게 된 거예요. 점심, 저녁.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거였거든요. 네. 뭐.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돌아가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어요. 그 올리브 농장에서의 경험이 아마 나한테 너 식당을 어쩌면 할 수도 있겠어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겁도 없이 시작했어요, 처음에. 혹시 죄송하지만 언제 가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유학은 36에 갔어요. 혹시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거 들어봤어요? 와인 중에? 네, 네. 그게 아스티의 모스카토잖아요. 네, 네. 아스티의 학교가 있었어요. 아, 집에서 알프스가 보였어요. 그 도시 전체에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식료품 가게 할머니, 뭐 치즈 가게 할머니들이 네.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다 알려줘요. 레시피도 막 술술술 다 얘기해주고 시내를 걷는데 5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작은 곳이었거든요. 36살의 유학을 간 상대의 경험에 비추어 저도 사실은 재과 공부가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움츠려들었던 지금처럼 자신을 해외에 꺼내놓는 나가는 게 세경. 어려워지기 전에는 꼭 한번 다큐멘터리 어나더 레코드의 거몽스 리뷰입니다. 서촌을 배경으로 한 이 다큐멘터리에서 신세경이 말하는 장면들을 잘 보면 자연스러운 편집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잘 담아냈습니다. 대사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곱씹으며 생각하며 말하는 세경의 모습을 앵글의 시종일관 담담하게, 또 신세경 본인조차 알지 못하게 인간 신세경의 모습을 작품 안에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법 가까이 다가온 세경의 고민은 어쩌면 우리가 현재 혹은 언젠가 마주했던 삶의 관성과 멈춤에 대한 울림을 줍니다. 정답이 있을까요? 세경은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관성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관객도 그 안에서 신세경이라는 사람의 고민과 그녀가 되새기는 말들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리를 통해 잡념을 잊고 싶은 복잡한 심경, 유튜브 같은 두렵지만 해야 하는 도전, 그리고 결국 발견한 안도, 조심스럽지만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어린 친구에게 받았던 뜻밖의 해안. 이 말 한 줄을 저 역시 가슴에 담아가며 배우 그리고 인간 신세경의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일상을 기록한 시네마틱 리얼 다큐멘터리 시즌 오리지널 영화 어나더 레코드의 소개를 마칩니다. 이 영화는 10월 28일 오직 시즌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